안녕하세요, 윤희 아빠입니다. 저도 이번에 아이폰 XS 맥스를 샀습니다. 기존에는 아이폰 X을 한 1년 정도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폰 XS 맥스가 어떤지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6.5인치 대화면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X이 5.8인치고요. 아이폰 8 플러스가 5.5인치입니다. 경쟁 기기인 갤럭시 노트 9이 6.38인치입니다. 기기 사이즈는 아이폰 8 플러스와 비슷하지만 아이폰 8 플러스의 이 베젤을 최소화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아이폰 XS 맥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화면은 시원시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 볼 때나 전자책 볼 때 확실하게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폰 X과 사실은 동일한 디자인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드 컬러, 아이폰 X에서는 이 골드 컬러가 없었죠. 이 골드 컬러, 특히 뒷면과 이 옆면에 이 골드 컬러의 이 마감이 굉장히 이제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열흘 정도 써보고 있는데요. 이 케이스와 강화 유리를 지금 현재 씌우지 않고 있는데, 씌우지 않고 이 생폰으로 쓰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이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이 손에서 느껴지는 이 매끈하면서도 이 착착 달라붙는 이 맛이 너무 좋아서 이 케이스를 씌우기가 좀 싫은 그런 느낌입니다. 살면서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요. 이게 언제 떨어뜨릴지 모르는데 떨어뜨리고 나서 만용에 대해서 후회해도 소용은 없겠죠. 세 번째로는 카메라 성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X이랑 아이폰 8 플러스도 카메라가 좋기는 좋습니다. 사실 아이폰 맥스가 나오기 전에는 기존의 아이폰 X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불만 없이 썼었으니까요. 하지만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세밀한 차이를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XS 맥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카메라 성능이 애플에서 이제 광고하기로는 이미지 신호를 처리해주는 이 프로세서 ISP와 뉴럴 엔진,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이 듀얼 카메라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살렸다. 이런 점을 이제 장점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스마트 HDR 기능이 있습니다. 이 HDR이라는 것은 고명암 대비를 얘기하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아주 밝게, 그리고 보통 밝게, 좀 덜 밝게 이렇게 세 장을 한꺼번에 찍어서 가장 잘 나온 부분을 자동으로 합성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이제 야외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인물을 터치하고 찍으면 좀 어둡게 되죠. 그리고 인물 외에 하늘 부분을 찍으면 또 너무 또 밝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노출이 많은 부분이 있고 좀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세 장을 찍어서 가장 잘 나온 부분을 부분 자동으로 조합을 합성을 시켜서 노출이 많이 되어서 밝은 부분, 너무 어두운 부분을 이제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밝기, 그리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진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 바로 이 HDR 기능입니다. 또 하나 또 이번에 눈여겨볼 게 복회와 심도 제어라는 겁니다. 피사체와 배경을 구분해서 배경을 보기 좋게 블러 처리를 해주면 이 피사체가 좀 더 돋보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확실하게 피사체와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을 구분해 준다면 이 배경을 나중에 블러 처리를 얼마만큼 해주느냐는 촬영 이후에 이제 마음껏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도 제어입니다. 카메라 성능 중에 또 하나 좋아진 것은 저조도 촬영 기능이 향상되는 점입니다. 카메라 센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더 커졌다고 합니다. 센서가 더 좋아진 만큼 디테일하고 정확한 컬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센서가 커진 만큼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해질녘이나 가로등 불빛만 있는 그 야간, 그리고 밝지 않는 실내에서도
꽤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좀 제가 테스트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4K 동영상이랑 스테레오 사운드를 촬영하고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행할 때 이렇게 멋진 동영상을 촬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멋진 곳에 여행이라도 가야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멋진 곳으로 여행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이라면 기존의 아이폰 X의 장점들을 모두 계승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iOS 12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기죠. iOS 12의 자잘한 이 장점은 많습니다만 저는 써보니까 베타 때부터 써봤는데요. 속도와 안정성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더 빨라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난 1년간 아이폰 X를 쓰면서 가장 편리했던 게 바로 페이스 아이디 기능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대체적으로 지문 인식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회사에서는 책상 위에 이제 거치 이렇게 스탠드형 무선 충전기에 놓고 쓰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뭐 보기만 봐도 바로 풀리니까요. 바로 스와이프해서 바로 쓰거든요. 그래서 세워두는 거치형 무선 충전기에는 더욱더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X에서부터 고속 무선 충전이 되었죠. 하지만 이 번들로 주는 5V 1A짜리 유선 충전기는 좀 별로입니다. 이 별도의 고속 무선 충전기를 사야 하는데 이게 뭐 싼 걸 사더라도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 하는데 이 기왕이면 기본 번들로 이걸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고속 무선 충전기 고속은 아니어도 무선 충전기라도 주면 참 좋을 텐데 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고속 충전을 지원하긴 하는데 7.5V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 요새 10에서 15W 고속 충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원가를 아마 절감하기 위해서 7.5V까지만 지원하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150만원 넘는 이 스마트폰에 5V짜리 유선 충전기만 준다는 것은 좀 암만 생각해봐도 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XS Max가 스피커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에어팟으로 주로 듣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와서는 뭐 블루투스 스피커로 듣다 보니까 이 아이폰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본 지가 오래됐는데요. 스피커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이폰 X보다 훨씬 풍부한 스테레오를 들려주네요. 오늘 이렇게 아이폰 XS Max에 자꾸 플러스라고 발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폰 XS Max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Cause you are my girl.